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전에 설치했던 XAMPP를 이용해서 PHP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아톰을 열어주시고요. 아톰에서 파일에서 Add 프로젝트 폴더 눌러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치했던 XAMPP 들어가시고 어디죠? 네, 여기서 htdocs라고 되었던 지난번에 제가 되게 버벅거렸던 이게 하이퍼텍스트 독스라고 하네요. 저도 궁금하지 않아서 몰랐었는데 네, 하이퍼텍스트 독스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고 여기서 만약에 이 폴더 하이퍼텍스트 독스 폴더 내에서 바로 이제 워드프레스를 까셨던 분들은 여기서 바로 폴더 선택을 누르시고 저처럼 폴더를 하나 더 들어가서 설치하셨던 분들은 그 폴더를 한번 더 누르셔서 폴더 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루트 폴더죠. 이 루트 폴더 안에서 뉴 폴더를 누르셔서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안에다가 제가 이거 삭제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뉴 파일을 한번 더 누르시고 1.php라고 하겠습니다. 뭐 php의 네임 자체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고 이제 웹 브라우저를 열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WP 폴더 안에 테스트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1.php가 있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바로 그냥 하이퍼텍스트 독스 내에서 워드프레스를 설치하셨으면 이 부분이 없겠죠. 저처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신의 폴더명을 한 번 더 적어주시고 들어가서 엔터를 쳐주시면 바로 이렇게 PHP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설정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PHP에 대해서 뭐 이거를 당연히 PHP를 한순간에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작업 자체가 뭔가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 좀 많은 것을 좀 해본다기보다는 좀 디자인 쪽을 많이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PHP를 아예 모르고서는 혼자서 이렇게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이 PHP가 어떤 거고 좀 익숙하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PHP를 하고서도 얼마든지 디자인을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여러분의 시야를 좀 넓혀 드리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좀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좀 익숙해지는 것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PHP의 가장 기본적인 변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변수,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는 변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부분에서 영어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지만 언젠가는 이제 여러분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뭐 이제 좀 뭔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는 한국어로 된 자료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영어로 많이 이제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나는 이제 변수라는 것을 그냥 변수라고만 알고 있다면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그때가 돼서 이제 외국어로 된 정보를 봤을 때 좀 많이 좀 헛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는 베리어블이다라고 이렇게 좀 영어를 더 익숙해지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PHP 우리 HTML 우선 작성할 때 어떻게 했죠? H1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썼죠. 블라블라 블라 이렇게 쓰면 저장하고 우리 웹브라우저 와서 새로 고치면 이렇게 나오죠. H1은 이거고 H5로 작성을 하면 글씨가 더 작아진 그런 텍스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냥 HTML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태그를 적고 바로 그냥 텍스트를 넣고 하는 등의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PHP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어떤 이게 PHP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만약에 이제 HTML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내가 예를 들면 PHP 에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PHP를 에코하고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얘가 이게 PHP인지 HTML인지 뭐 브라우저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PHP를 쓸 때는 무조건 이게 PHP다라는 것을 브라우저에 이제 알려줘야 얘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서버에서 또 해석을 하고 우리 브라우저에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에코라는 게 PHP에 있는 어떤 문법이지만 이게 PHP라고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일종의 텍스트로만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PHP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가로를 열고 물음표 쓰고 PHP 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물음표 쓰고 가로 닫고 해서 PHP를 이렇게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요 안에는 요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이제 PHP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PHP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죠. 에코라고 있다고 했죠. 에코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엔터 저장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걸 PHP를 이렇게 밖에다가 HTML 있는 쪽에다 넣어버리면 그냥 이렇게 완전 그냥 전부 다 텍스트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 에코라고 되어 있는 거랑 이 따옴표 부분이랑 콤마 이게 없어진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작업을 할 때는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로 열고 물음표 PHP 하고 마지막에는 물음표 가로 닫고 해서 PHP라는 것을 이제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을 꼭 따라 주셔야 합니다. 요거는 뭐 필수인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요거는 그냥 머릿속에 외우고 있고, 만약에 이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HTML과 PHP가 섞여 있는 어떤 구간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보다가 우리 뭐 H5 뭐 H1 이런 거는 우리 얼마든지 잘 알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로 열고 물음표 PHP라고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PHP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음표 가로가 닫혔어. 그럼 뭐야?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HTML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물음표가 나오고 PHP, 그다음에 물음표가 닫고 물음표하고 가로가 닫히면 이제 PHP가 끝났고 다음부터는 다시 HTML이다라는 어떤 문법 구조를 머릿속에서 이제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수정하시더라도 이렇게 이런 구문이 나오면 여긴 PHP고 여기는 HTML이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PHP에서 안에 있는 거를 이제 HTML에 적어 밖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텍스트만 나오지만 좀 눈에 보기 어려우니까 좀 지울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눈이 여기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 이쪽은 다 그냥 그 텍스트로 전부 다 나와버리고 요 안에 있는 거는 이 PHP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요거만 딱 나왔어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H1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PHP 아니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에러가 나옵니다. 이게 신텍스 에러라는 건데 PHP 안에서는 HTML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HP라고 되어 있고 요 안에 H1이라고 되어 있는 태그를 넣고 싶다면 우리는 여기 넣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넣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코딩을 한 거예요. 이건 잘못한 거야 내가. 뭐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에 내가 완전히 벗어난 걸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잘못된 코딩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또 이제 알 수 있는 건 PHP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깥으로는 얼마든지 빼내올 수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 물론 PHP의 어떤 문법에 따르진 않고 그냥 텍스트로만 보이긴 하나 오류는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오류가 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HTML을 그냥 PHP 안에다가 그냥 무작정 집어넣었을 때는 이거는 아예 시스템 자체가 오류가 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수정할 때는 PHP에 있는 걸 바깥으로 빼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HTML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이게 HTML을 다시 PHP 안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 우선은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우리 PHP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쓸모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변수에 대해서 베리어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변수라는 게 베리어블이 왜 필요하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용자 페이지가 있어요. 사용자 페이지. 우리 사용자 페이지는 보통 마이 페이지 이런 거 많죠. 뭐 대시보드 페이지 이런 거. 이 사용자 페이지가 사용자가 엄청 많잖아요.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명이 있어요. 10,000명. 10,000명이 있으면 우리 이 사용자에 대한 페이지를 보통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유저명 김길동
나이 25세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내가 만약에 어떤 어떤 유저의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유저명 김길동이고 나이는 25세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물론 지금 이렇게 해도 우리는 뭐 충분히 뭐 웹사이트의 역할은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사용자가 10,000명이라고 하면 김길동님 페이지 하나, 그다음에 박길동님 페이지 하나, 그다음에 박길동 페이지 또 만들어야죠. 그다음에 홍길동 페이지 하나, 만 개의 페이지를 우리가 다 일일이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요걸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변수만 가지고는 당장 요걸 완벽하게 만들 수 없지만 어쨌든 기본 베이스 변수가 왜 필요하냐, 이거는 우리가 모든 페이지를 다 만들 수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변하는 페이지죠. 이 변하는 페이지들은 이게 변하는 것들을, 변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기존의 HTML에서 이제 발전된 게 이런 PHP 안에서의 그런 변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를 왜 이용해야 하냐 하면 어떤 유저명 같은 건 우리가 바뀌진 않겠죠.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거의 바뀔 일이 없겠죠. 유저명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 홍길동, 김길동, 박길동 이런 거는 계속해서 데이터가 바뀌기 때문에 강제로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 자체는, 이렇게 김길동이라고 집어넣는 것 자체는 매우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다 변수를 넣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데이터를 좀 쉽게 제어할 수 있고, 페이지 하나에 변수의 데이터만 바꿔주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데이터를 쉽게 제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고 그거를 영어로는 베리어블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수는 간단해요. 우선 변수를 쓰는 방법은 무조건 달러를 씁니다. 이 달러는 법칙이에요.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뭐 이거는 왜 그런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달러를 적고 내가 원하는 변수명을 적어주세요. 변수명은 뭐 처음에 ABC라고 제가 적겠습니다. ABC를 적고, 그리고 우리 이퀄 땡땡 표시 있죠. 땡땡 표시를 넣어서 이 안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를 넣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거 3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3이라고 넣고, 아까 우리 에코라고 한번 배웠었죠. 에코가 이런 변수나 아니면 텍스트 이런 것들을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실제로는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에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코 하고 우리 변수명 뭐죠? ABC죠. ABC라고 적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제가 이거 ABC라는 데를 없애버릴게요. 그러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 ABC라는 변수 안에다가 우리가 3이라는 것을 집어 넣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ABC라고 되어 있고 이퀄 표시를 넣고 여기다 뭐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이 ABC라는 데이터 안에 ABC라는 그 베리어블 안에 이 3이라는 데이터를 집어넣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명시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순간 이 ABC라는 베리어블 안에는 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들어간 거를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에코라는 걸 꼭 써줘야 되겠죠. PHP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를 데이터를 보여줄 때는 에코를 써야 된다. 달러 하고 다시 그 변수명을 그대로 써주시고, 마지막엔 꼭 세미콜론. 요거 이제 이걸 세미콜론을 뭐라고 표시하나요 이거를? 아무튼 이 세미콜론은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또 쓰지 않으면 신텍스 에러가 나요. 신텍스 에러는 이제 문법을 내가 이제 틀렸다는 건데 지금 에코 같은 경우 이런 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써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해도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를 적질 않으면 무조건 신텍스 에러가 나니까 신텍스 에러가 나죠. 세미콜론은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 가끔 가다가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내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나면 이렇게 세미콜론을 같이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ABC라는 변수에 지금은 우리가 숫자를 넣었죠. 숫자를 넣었을 때 뭐 우리가 여기를 다시 6이라고 넣으면, 새로 고침하면 저게 좀 안 보이니까 이걸 지울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뭐 다시 3을 넣으면 새로 고치면 3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텍스트는 우리 이게 쌍따옴표 있죠. 쌍따옴표를 넣고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텍스트가 나와요. 반갑습니다 하면 텍스트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봐봐요.
우리가 ABC라는 걸 이제 넣어서 에코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보여줬죠. 근데 제가 아까 이 ABC라는 변수 안에 이거를 쓰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이제 넣는다고 했죠. 그러면 요거는 실제로는 요건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 자체는 요거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자, 이거를 없애버릴게요. 그래도 똑같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요게 이렇게 ABC라는 변수 안에 넣어놓은 요 데이터가 이렇게 에코에 이렇게 변수로 들어가면 어쨌든 얘가 뭘까 하고 찾아보면 얘고, 그럼 얘는 얘니까 요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걸 이렇게 넣어도 똑같이 동작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아까 숫자랑 했을 때 차이점은 뭘까요? 아까 숫자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됐었죠. 근데 문자는 그냥 그렇게 넣으면 절대 동작은 안 하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역시나 또 신텍스 에러가 뜨죠. 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것도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쌍따옴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쌍따옴표가 아니라 홀따옴표라고 하죠. 홀따옴표로 안녕하세요 해도 돼요. 되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그냥 쌍따옴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왜냐면 나중에 좀 헛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쌍따옴표를 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뭐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 또 의미가 없잖아, 그쵸? 우리가 만약에 아까 썼던 거 뭐죠? 유저 김길동 나이 45세 이런 식으로 해놨을 때 우리가 요거를 이제 자유롭게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안에다가 ABC라는 데이터를 요 변수를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에코 ABC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에코 ABC라고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PHP를 쓸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PHP 하면 된다 그랬죠? 네, 이렇게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PHP 에코 ABC 세미콜론 닫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물음표하고 다시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유저의 이름이 반갑습니다라고 바뀌는 겁니다. 김길동으로 제가 이걸 바꾸면 이렇게 김길동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PHP를 HTML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서 응용을 좀 해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 HTML과 PHP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게 응용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PHP 쓸 땐 이렇게 PHP하고 PHP 쓰고 탭 누르면 아토메이션 자동으로 이게 돼요. 그래서 PHP 탭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에코 ABC라고 하면 이렇게 김길동이라고 이제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HTML 안에다가 PHP를 넣는 거는 이제 오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에코 안에다가 HTML 넣고 싶다. 만약 김길동이라는 거를 이렇게 되는데, 김길동을 우리가 그 볼드체를 B를 하면은 그 텍스트가 굵어지죠. 그래서 김길동 이렇게 하면 텍스트가 이렇게 굵어지는 거. 이렇게 굵어지게 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굵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다가 이 PHP가 나온 데다가 B 이렇게 해서 PHP 끝나는 부분에 B 이런 식으로 닫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굵은 글씨가 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게 하나가 방법이 될 수 있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이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우리 여기 텍스트 안에 있죠. 이렇게 텍스트 안에다가 이거 다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없겠죠? 이렇게 해서 미리 이 변수 베리어블 안에다가 HTML도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똑같이 굵은 글씨로 나오죠.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아니라 h1 태그가 끝나는 부분은 항상 슬래시에 다시 태그 이름을 넣어서 태그 닫아주시고,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요게 요 김길동이고 요게 h1 태그가 들어간 요 php 파일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php랑 html을 함께 조합할 수 있는 거죠. 연동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유저 페이지나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는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딴 것도 한번 우리 연습 삼아서 만들어 볼까요? ABC, 그다음 뭐 A 태그, A 베리어블 A는 25. 또 뭐 할까요? 뭐 요것만 일단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요거는 우리 태그 넣어놨던 조금 빼고 여러 가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다 필요 없고, 이제 나의 부분에 다시 PHP 하고 에코 A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죠. 네임 이 변수 이름도 이제 여러분이 조금 그 데이터 특성과 맞는 변수 이름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면 나중에 이제 지금 제가 테스트니까 그냥 A, B, C, 뭐 A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딴 데서 뭔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태그가 막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이게 뭐 만 줄이 돼요. 지금은 뭐 몇 개 안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멀리 있어. 찾을 수 뭐 다른 페이지에 있어. 근데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ABC 이렇게 놨어요. 그럼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잖아. ABC가 뭐야? 이거 뭐 지금 알파벳 얘기해 주는 건가? 뭐지? 우리가 이걸 짐작을 할 수 없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 네임이라고 해놨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대충 네임, 이름에 관련된 건가? 에이지, 뭐 나인가? 이런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 이름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받고자 하는 데이터는 우리 김길동이죠. 요것과 비슷한 타입의 네임명을 적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유저네임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언더바도 같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변수를 이용해서 유저네임은 김길동이고 나이는 25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보통 어디 가면은 누구누구님 뭐 결제를 결제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거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제 보통 패러그래프 태그에 php echo 그다음에 유저네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변수는 처음에 이제 누군지 처음에 우리 저장해놨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사람에 대한 거 이름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거를 계속 바꾸지 않아도 이 안에서 김길동, 박길동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변수 이제 요거는 아직도 여러분들은 조금 좀 아직도 좀 효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테스트로 하나만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get이라는 게 있어요. get이라는 거는 이제 URL에 있는 요 데이터들 있죠. URL에 어떤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이걸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 네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네임을 김길동이라고 제가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김길동으로 바꿔서 김길동 환영합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제이스, 제가 제이스라고 넣어서 하면 제이스님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린 이 코드 내에서는 바꾼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이런 어떤 URL 데이터,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저장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쉽게 제어할 수 있고, 여러 페이지를 만들어야 원래 할 수 있었던 것을 PHP를 이용해서 하나의 페이지에서
어떤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변수를 사용하게 되고, 변수는 get 부분은 그냥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좋다고 생각하시고, 변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는 뭐 이게 다예요. 딴 거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다른 거 뭐 더 뭐 깊게 하자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이제 워드프레스 내에서 이 코드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이렇게 보면은 딴 데 볼까요? 여기 뭐 있나? 이거 보세요. 밸류는 0. 이게 변수죠, 다. 지금 이게 워드프레스 코어 파일들인데 밸류 0. 여기도 키즈. 이것도 변수죠. 이것도 다 변수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몰랐던 게 이제 하나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변수고, 이게 변수고, 이것도 변수고, 이것도 변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config 파일이었나요? 이렇게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여기 변수는 달러 표시 나오고 뭔가 키워드가 나오면 변수였는데, 또 뭔가 이상한 게 또 뒤에 가로가 대가로가 열리고 키즈라는 또 뭐가 나오고 숫자가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저건 또 뭐냐? 저것도 변수 친구입니다. 변수 친구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볼 때 보기가 있잖아요. 보기.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에 정답 과일을 찾으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바나나는 뭐 여기서 뭐 바나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뭐 애플은 애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이제 보기가 만약에 4개라면 4개를 이렇게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계속 여러 개씩 다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그 변수 안에다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넣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을 이제 누군가가 이제 고민을 했겠죠. 이제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불편한 것을 이제 좀 해결하고자 어레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배열이라고 하죠. 한글로는 배열이라고 하는데, 어레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변수 안에다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레이는 이렇게 해요. ARRAY라고 쓰고 가로를 열어줍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콤마를 찍고, 우린 쌍따옴표 찍게요. 쌍따옴표 찍고 김길동, 다시 콤마하고 다음번 박길동, 다시 콤마하고 다시 쌍따옴표, 그다음에 홍길동, 이런 식으로 넣고 끝에는 세미콜론으로 닫아주시고,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 다시 새로 고침해볼게요.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요. 그죠? 컨버전 에러가 난다고 나오는데,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나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나오면서 라인 6번이라고 나오죠. 그럼 라인 6번에서 어디냐? 라인 6번이 여기죠. 여기 6이라고 저기 써있죠. 얘가 이제 어디서 에러가 났다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6번에서 에러가 나는데, 6번에서는 있는 거라고는 여기 유저 네임이라고 밖에 없어요. 유저 네임은 찾아가 보니까 요거죠. 어레이 돼 있고 김길동, 박길동, 홍길동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근데 이게 에러가 나. 이게 왜 에러가 나냐? 지금 얘 안에는 김길동이라는 애랑 홍길동이라는 애랑 박길동이라는 애랑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게 여러분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요거랑은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 요거는 하나잖아요. 이건 하나의 데이터라는 거고, 요거는 유저 네임이라는 거에 김길동, 박길동, 홍길동이라는 하나의 그 데이터를 넣어 놓은 거고, 요 위에 거는 각각 하나의 데이터를 따로따로 넣어 놓은 거예요. 이건 따로따로 넣어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김길동이라는 거 따로, 박길동이라는 거 따로, 홍길동이라는 거 따로, 이렇게 어레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오려면 당연히 따로따로 가져와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걸 가져오고 싶으면 이렇게 가로를 열고 뭐라고 쓰면 될까? 1번이라고 쓰면 첫 번째 게 나올까요? 1번이라고 쓰면 박길동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왜 이게 1번이라고 썼는데 박길동이 나오냐?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게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1이 1로 시작하는 0부터 시작을 해요. 0, 1, 2, 3.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보면 0번은 첫 번째 게 0이죠. 0번은 김길동, 1번은 박길동, 2번은 홍길동,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인덱스라고 하죠. 이런 넘버링 번호들을. 그래서 이 인덱스 번호를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다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 0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이건 뭐 PHP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외워야 되는 이 그들만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걸 0번을 하면 김길동이 나오겠죠. 새로 고치면 김길동 나오고, 우리 요거를 1번으로 바꾸면 박길동이 나오고, 2번으로 바꾸면 홍길동이 나오고, 이걸 3번으로 한번 바꿔볼까? 3번으로 바꾸면 안 돼요. 안 되죠. undefined 나오죠. undefined는 이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2번까지밖에 없는 3번을 가져오라니까 얘가 이제 없다고 이제 에러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데이터는 가져올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놨으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만약에 여기서 3번을 넣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에러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는 데이터를 또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길동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길동이라고 한 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2번에 그 어떤 테스트한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변수 그 어레이를 넣을 때는 변수 네임을 적고 테스트 어레이라는 제가 만들고, 데이터를 넣을 때는 어레이 하고 가로 열고, 이 안에다가 A 데이터, B 데이터, C 데이터를 이렇게 넣게 되고, 이걸 접근할 때는 다시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었던 이 데이터에서 에코를 할게요. 에코에서 데이터에서 넘버링 번호를 하는데, 그 순서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들어가지만 첫 번째 번호는 1이 아니라 0이고 0, 1, 2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가로를 열고 다시 여기다가 넘버링 번호를 적어주시면 얼마든지 원하는 데이터를 보여줄 수가 있다. 아니, 3번은 없죠. 3번 없으면 어떻게 되죠? undefined가 뜨겠죠? 안 되니까. 그쵸?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뭐 여러분이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당연히 이게 헛갈리고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처음 보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잠시만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변수는 베리어블은 되게 쉬웠죠. 그래서 그냥 age는 뭐 25 넣을 수도 있고, 뭐 또 뭐 넣을까요? 뭐 아무거나 원하는 변수 네임 뭐 블라블라블라 넣고, 여기다가 데이터 텍스트 넣고 싶으면 쌍따옴표 넣고 텍스트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숫자를 넣고 싶으면 그냥 원하는 변수명 적고 1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변수는 이렇게 좀 뭐 어려운 거 없이 좀 쉬웠어요. 근데 어레이는 이 배열은 이거보다는 더 조금 많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도 우리가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에코 하고 우리 변수명 넣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인덱스 값, 그 순서를 가지고 오면 여기 0부터죠. 0번을 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놓고 어레이를 이렇게 값을 이런 거를 우리가 초기화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건 데이터를 집어넣는 건데, 집어넣는 방법이 이렇게 어레이하고 가로 열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똑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테스트 어레이라고 넣고, 여기다가 가로를 열어주시고, 이 안에다가 A, B, C 세미콜론 하면 똑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랑은 똑같은 작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우리가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작업이고 또 이렇게 말고도 우리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거를 0번으로 하고요. 여기서 0번은 A 이렇게 하면 A가 나오죠. 변수 넣는 거랑 똑같죠. 변수 넣는 거랑 똑같은데 0번째에다가 그냥 인덱스 값이 0번인 자리에 우리가 A라는 데이터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랑 실제로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여기다가 0을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데이터를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테스트 혹시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이렇게 슬래시 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적어도 요거는 이제 주석 처리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코멘트라고 하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래밍 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설명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아무거나 적어도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유저네임은 뭐 사용자 정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놓곤 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작업할 때 이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용하면은 프로그래밍상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해놓고 뭔가 테스트할 때도 컨트롤 누르고 물음표 누르면 이렇게 주석 처리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테스트 어레이라는 거에다가 어레이하고 A, B, C 이렇게 넣는 거랑 다시 괄호를 열고 A, B, C 세미콜론 요거랑 또 이렇게 하고 A 아이고 1 이렇게 하는 게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세 개가 얘랑 결국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PHP에서 어레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좀 더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해서 여기서 국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홍길동, 박길동 이런 거 말고 유저네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다 지울게요. 일단 다 지우고 유저라는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 유저 이 데이터에다가 어레이를 이용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유저의 이름 첫 번째가 이름이죠. 그럼 김길동 이렇게 적어 놓고 두 번째는 뭐죠? 나이 25 우리 넘버는 그냥 써도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헷갈리시면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되고 여기 넣고 그 다음에 국가는 로컬이라고 할게요. 이거 로컬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가는 한국 이런 식으로 넣고 세미콜론 닫아버릴게요. 그러면 유저 0번 1번 2번 그러면 이게 0번이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게 없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만약에 이거를 아까처럼 한다 그러면 에이지는 뭐 24살에 로컬은 뭐 한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어레이를 이용하면 하나의 그 변수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도 편하고 코드가 줄어들기 코드가 이제
그 길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속도도 더 빨라지고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이점이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이게 3개밖에 없어서 조금은 더 효용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뭐 10개, 뭐 15개 이렇게 많아진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3개밖에 안 되니까 김일동 25 한국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얼마든지 뭐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개, 15개 넘어가면은 이거를 이렇게 숫자로 구분을 한다는 게 사실 뭐가 뭔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 뭐 또 딴 것도 놓고 뭐 강원도 뭐 이렇게 넣고 뭐 프로그래머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게 대충 보면은 이름이고 나이고 뭐 국가고 뭐 하는 뭐 지역이고 뭐 직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다 이렇게 작성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매우 이게 좀 효율적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인덱스 값이라고 그랬죠. 이 인덱스를 기본적으로는 어레이에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순서대로 이렇게 인덱스 값이 주어지지만 이 인덱스 값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키 값을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어레이의 되게 큰 강점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쓰시게 될 게 바로 요거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다르게 좀 더 이제 좀 스마트하게 바꾸면 유저 어레이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엔터를 한번 치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거를 좀 더 좀 스마트하게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 김일동 뭐죠? 네임이죠. 네임 하고 땡땡 하고 다시 가로를 열어서 요 부분은 왜 그렇다고 왜 이러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힘들어져요.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이거는 1차 여기다가 하고 똥 이렇게 제가 써놓으면 요거는 결국에는 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랑 같다. 요거랑 요거는 같은 거다 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법칙이고 이거를 왜 그러냐고 이제 파고들려고 하면 이건 뭐 골치 아파지니까 여러분들은 요게 요거랑 같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한번 요걸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리가 하나 더 쓸 거니까 콤마 넣고 네임은 이거고 이제는 많으니까 우리 3개만 하죠. 넣고 이제는 25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세미콜론 닫아야죠. 여기 닫아주시면 이거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에러가 나요. 그죠? 아까는 이걸 주석 처리하고 이걸 열면 잘 나오는데 아래 걸로 하면 또 이제 에러가 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적었을 때는 앞에 넣은 것부터 인덱스 번호가 0, 1, 2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우리가 넣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그 인덱스 번호 키값이죠. 키값. 이 키값을 우리가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0, 1, 2 이렇게 들어갔을 걸 우리가 이메일 걸 우리가 바꿔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접근할 때도 당연히 우리가 바꿔버린 값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뭐 넣었죠? name. 이건 당연히 이렇게 쌍따옴표 우리는 쌍따옴표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쌍따옴표로 다 통일할게요. 홀따옴표도 되고 쌍따옴표도 되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쌍따옴표로 그냥 생각을 하세요. name 여기는 ag 로컬 그러면 여기서는 name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죠. 여기다 박길동이라고 바꿔볼게요. 박길동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넣어놓으면 우리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 어레이 베리어블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아까는 0, 1, 2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사실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네임이 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ag가 뭔지 우리 로컬이 뭔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워드프레스 제가 실제로는 이제 어레이를 하면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작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다가 좀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고 싶어요. 그러면
요걸 보고 아 여기에 요게 요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PHP 에코 하고 유저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싶은 데이터 로컬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레이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이것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조금 어려워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요거 두 개고 요거 두 개고 요 두 개에서 조금 다 응용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0번 여기서 0번은 여기서 012였는데 0번은 긴글동으로 넣는 거고 여기서 키 값을 요 인덱스 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로 집어넣어서 바꿔주는 거고 또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요 키 값을 미리 우리가 집어넣어서 그대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냥 여기 제가 WP 크론에 있는 걸 한번 보려고 왔어요. 여기 보면 뭐 어레이 키 크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넘버로 우리가 인덱스 값을 이거 접근이 되죠. 키의 넘버 값으로 접근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얘가 뜻하는 거는 얘 값이 결국 우리가 지금 배웠던 어레이 AA BB 이런 값을 우리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얘가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국엔 얘는 이런 거를 우리한테 전달해 준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럼 얘는 어레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근이 되는구나 해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이 워드프레스 코어 파일을 우리가 바꿀 일은 없지만 만약에 키 값을 우리가 바꿔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바뀌겠죠. 0번 값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얼마든지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변수랑 어레이만 알아도 뭐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되게 많이 보게 될 이 변수랑 어레이를 알았기 그 베리어블이랑 그 어레이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PHP에서 더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